오늘 밤은 김수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면서 무심코 넘겼을지 모를 질문 하나를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과 돈 관계를 왜 더 조심해야 할까? 김수진 씨는 올해 60을 넘기신 분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내면이 단단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예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얼마 전 오랜 시간 함께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임의 한 멤버가 수진 씨를 향해 자기 것만 너무 챙겨라는 뉘앙스의 말을 툭 던졌다는군요. 그 말은 수진 씨에게 예상보다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아주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모임에서 오랫동안 얼굴을 봐 온 사이였기에 더 그랬을 겁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수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며 상황을 수습해 주었고 어색했던 분위기도 금세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잠들기 위해 누운 어두운 침실, 홀로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심지어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오후에도 불쑥 그 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까? 사실 그런 평가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친척들 앞에서 우리 수진이는 똑 부러지는데 가끔은 너무 칼 같아서 탈이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알뜰하다 못해 깍쟁이 같다, 야무지긴 한데 좀 얌체 같은 농담 섞인 말을 들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허술한 구석이 있어서 걱정돼, 너무 순진해서 사기당할까 무섭다는 상반된 말을 하기도 했죠.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를 동시에 듣는 걸까?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일까? 수진 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빙빙 돌려 말하는 걸 힘들어하고 있는 그대로 듣고 말하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사는 게 좋아서 남에게 빚지고는 못 살고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마음이 편해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먼저 지갑을 여는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살게. 지난번에 고마웠으니까 이번엔 내가 낼 차례야 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레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잘해주는 건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야. 관계가 깊어진 후에야 마음이 통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겐 정중히 거리를 두었고, 친해진 후에는 아낌없이 베푸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균형을 종종 오해했습니다. 몇 년 전, 수진 씨는 친구들과 한 상점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원치 않는 물건까지 자꾸 권하자 수진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만 깎아주시면 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별 뜻 없는 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 얼마 한다고 그걸 깎아. 그냥 드려. 농담이었지만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사람들 앞에서 가격을 깎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기 때문이죠. 자, 이제 수진 씨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왜 가까운 사이에서 돈 문제는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언뜻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나?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내가 더 많이 내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가는 행위는 단순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기대와 서운함, 우월감과 열등감, 비교와 죄책감 같은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감정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얽힙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레 좁아지고 그 깊이는 더해집니다. 젊은 시절처럼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마음이 통하는 몇몇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 안에서 한쪽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관계의 저울은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서운함이 쌓이고 받기만 한 사람은 미안함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서로 말은 못하지만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만남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울수록 사소한 균열로 무너지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진 씨처럼 나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겠다는 태도 역시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받은 만큼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먼 길을 와줬으니 식사 대접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는 내가 바쁜 시간을 냈으니 밥은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타당한 생각이죠. 문제는 이런 기대가 엇갈렸을 때 생기는 감정의 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일수록 돈보다 마음이 앞서야 하며 그 마음은 자주가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대가 부담 없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선을 지킬 때 관계는 길고 단단해집니다. 수진 씨는 묻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이런저런 생각 말고 그냥 막 쓰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섬세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런 방식은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지를 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내 모든 것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가 가장 기뻐할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값비싼 선물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관계를 더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직은 서먹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너그러이 지갑을 여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진심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 인상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이든 우리가 익혀야 할 마지막 관계의 기술일지 모릅니다. 수진 씨의 고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친구로, 동료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애쓰고 조심하며 살아온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그런 수진 씨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내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존경스럽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고 나이 들어 얻은 깨달음은 삶에 더 깊이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고 베푼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풀고 나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친한 사이일수록 돈은 조금 아끼고 마음은 조금 더 쓰세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도록 기억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글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왔고 떠날 때도 동반자는 없을 겁니다. 인간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홀로 가는 여정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고독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이는 오랜 동행의 마침표를 찍기도 합니다. 내 삶의 가치는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일 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연기하곤 합니다. 정해진 각본에 따르는 삶은 때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잊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 인색해지기도 하죠.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역할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 자유를 마주하면 오히려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혼자는 외롭고 공허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자식도 배우자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했던 열정만큼이나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나 자신과의 사랑을 시작해 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그만큼 아껴줄까요? 최근에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홀로 여행을 떠나본 적은요?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덜컹이는 밤 기차에 앉아 창밖을 스치는 불빛을 바라보세요. 고독은 생각을 깊게 하고 영혼의 차원을 높여줍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생각들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한 뼘 더 자라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쉼없이 일하며 달려온 내 삶을 온전히 사랑해 주세요. 마음을 나누었던 좋은 이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칭찬해 주세요. 이만하면 충분히 쉴 자격이 있으니 더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다독일 시간을 주세요. 수고했다, 애썼다. 지칠 대로 지친 나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욕심부리고 투정하던 미숙했던 과거의 나조차 따스하게 안아주세요. 이제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이가 드는 것을 느낀 후부터는 애써 외면했던 내 얼굴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해 보세요. 10년, 20년 전의 사진 속 내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 얼굴에는 삶의 굴곡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 망각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처럼 무심하게 방치해둔 내 모습입니다. 어느새 이 많은 주름이 얼굴을 채웠을까요? 한때는 저 얼굴에도 청춘의 싱그러움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학식 날, 희망에 부풀었던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얼굴이었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함께 울고 웃던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얼굴이 이제는 거울 속에서 쓸쓸히 그 시절의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변해버린 낯선 내 얼굴에 이제는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 주세요. 근심과 걱정에 찌들었던 내 얼굴에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세요.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말해주세요.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세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가 진정으로 즐거워했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세요. 둘째,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그곳으로 가벼운 가방 하나 메고 떠나보는 겁니다. 셋째,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신발만큼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골라보세요. 넷째, 목소리가 듣고 싶은 오랜 친구에게 지금 바로 연락해보는 용기를 내세요. 다섯째,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놓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여섯째, 거리가 멀더라도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 나 자신에게 근사한 식사를 선물하세요. 일곱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외쳐보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나와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먼 훗날 영원한 안식의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한평생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온 나의 가장 오랜 동반자이니까요. 인생을 즐기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주 오래 살 것처럼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혹여 병이 들더라도 너무 두려워 마세요. 태어나 늙고 병들어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몸은 의사에게, 운명은 하늘에 맡기되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식이나 손주들의 일에는 눈과 귀는 열어두되 입은 무겁게 닫으세요. 나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스스로를 정성껏 대접하며 살아가세요. 머물다 가는 것이 세월의 이치인 것을요.